안녕하십니까. 저당권 보겠습니다. 저당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당권의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거 있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저당부동산 재산 취득자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저당권자의 건물 일가 경매권이라든가, 저당권 침해 구제 같은 것들. 조금 어려운 게 이제 366조 법정 상권 판례 물어보는 거. 공동저당, 뭐 근저당,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판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당권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한 2문제만 맞추겠다. 너무 어려운 것들은 결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낀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설명은 간단히 드리겠지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무 다른 거 제끼세요. 결론도 생각하지 마시고, 찍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출 수 있는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요, 내가 소화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외우시라고 제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고 이건 그냥 넘기시고. 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3문제 난이도 생각하시고 2문제만 맞겠다. 자, 이건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안 됩니다. 왜? 저당권은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불가합니다. 1번. 전세권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객체가 됩니다. 지상권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객체가 됩니다. 임차권도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토지 자체, 부동산 자체를 객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돼야 돼요. 근데 2를 제기했는데 1번만 답으로 그냥 확정이 되죠. 문제 자체가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삼는 권리에서 1번을 전제로 출제했는데 문제가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은요, 부동산 자체를 객체로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객체예요. 따라서 4번은요, 아예 토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겁니다. 4번도 답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필토지 일부를 빌려 쓰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4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역시 일부 점유할 수 있죠. 18번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 객체가 토지 건물 외에 지상권, 전세권까지. 지상권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2번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잘 나옵니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가 뭐예요? 질권이죠. 질권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3번은 뭐죠? 부중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4번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있죠. 목적물 및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물 종물,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묻지 않는다. 다만 임의주의 규정이기 때문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할 수 있다. 4번 옳은지. 5번 저당물 제3출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고요. 얘네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3가지. 첫째, 소유권 취득한 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5번이죠.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집행비용 있잖아요. 그 다음 순위 최우선 받습니다. 19번 또 나왔네요.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다고 했고요. 2번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한 제3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자, 3번 저당권의 이런 부합을 종물에 미치고 종물에 대해서는 종된 권리를 확정하죠. 어떻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 을이 땅에 지상권 갖고 있다. 여기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자, 4번은요. 저당 목적물을 과실, 차임이 과실이잖아요.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원칙 안 미쳐요. 원칙 안 미치는데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는 그 압류 이후 과실, 압류 이전 과실이 아니고요. 압류 이후 과실이 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359조 이렇게 됐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구성원에 대해서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하는 과실. 거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이전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저당 부동산 재산 취득자 비용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틀렸죠? 20번에 1번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 자, 이렇게 나오면 뭘 말하는 거죠? 일괄 경매권 물어보는구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럼 갑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을 제3자에게 넘겼어요. 이때는 일괄 경매 안 되죠. 그래서 일괄 경매가 되려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제3자가 축조했으나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결국 어떻게 되든 설정자 소유 건물일 때 이럴 때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렸죠. 일괄 경매를 딱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번은 이거 전세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채권자와 담보물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이어야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권자로 등기됐으면 무효라고 했어요.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and 요거는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이 채권이 실제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 자, 이 표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명의 등기는 유효.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되기 때문에 처분 행위를 일정으로 봅니다. 자기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하려면. 4번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갑소유 A 토지에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미 채권이 소멸한 상태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병에게 넘기고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부활하여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근데 못하죠. 왜? 등기인 공신력 이전 안 되니까. 따라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넘김으로써 유효한 등기로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을등기가 무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받는데 원칙은요. 을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병 저당권 설정 등기를 새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자 병으로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여 유용할 수는 있어요. 유용할 수 있어요. 4번은 무효 등기 유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을 등기가 무효인데 그 상태에서 을이 저당권을 병한테 팔아먹고 저당권을 팔아먹고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더라도 병은 저당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을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병이 가령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 무효등기를 부기등기로 정의해 병에 옮겨줌으로써 유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소개를 해요. 자, 채권 소개했어요. 말소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무효등기죠. 그거를 넘겨줬어요. 저당권 효력이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무효등기를 저당권이 무효인데 이걸 넘겨주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거. 그냥 그 무효등기를 타인에게 넘겨준 거죠. 지효.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5번도 옳은 진입니다. 4번하고 5번 구별 좀 하셔야 돼요. 21번에 2번 저당권자는 지역권자와 마찬가지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고요. 반환 조건이 없죠. 2번 종물에도 저당권 이렇게 미치죠. 다만 종물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약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특약 따위는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특약사항. 3번 원금 반환이 2년간 지체했다 하더라도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면제하지. 그런데 이 우선 면제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받는 거예요. 결국 저당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연체이자는 1년분만 우선 면제받는 거야. 반면에 채무자가 갚으려면 당연히 다 갚아야죠. 그죠? 채무자는 원금 갚아야 되고요. 연체이자 1년분만 갚으면 안 되죠. 다 갚아야죠. 그래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360조에서 있는 1년분이라는 것은 경매대가부터 우선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면제 받을 수 있게 1년분에 한한다라는 뜻이에요.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만 갚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야. 아시겠죠? 3번 전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간만에 나왔네요.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하죠. 5번은 물상대기와 관련된 건데요. 물상대기가 인정되려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돼야 되는데요. 이 공용징수는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강제수용료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협의 취득된 경우에 그 수용보상금 이건 우리 대법원이 매매대금으로 보기 때문에 물상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수용보상금에 대해서만 물상대기를 대하였습니다. 22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360조 외우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본 되죠? 위약금, 특약부로서 등기 있으면 되죠? 저당권 실행비용 되죠? 원본의 이행기라고 하면 1년분 되죠? 그러나 이거 안 되죠? 하자 손해배상금 이런 거 없죠?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없어요? 손해배상이 뭐가 있었어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연배상이죠. 그죠? 그러나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아니죠. 36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죠. 23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부합물, 종물, 압류 후 수취행 과실 이런 거 찾으면 돼요. 즉 저당권의 목적 건물이 증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으니 부합됐죠. 그죠? 이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임차권 되죠? 종된 권리, 임차권, 저당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죠? 종된 권리. 지금 건물의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건 되지요? 종된 권리. 니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종견 권리도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결국 5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저당권에게 미치는 부합문, 종문, 조된 권리, 이게 최근에 아주 좀 또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27에 나왔죠. 아까 피담보 치권의 범위도 한번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나왔었죠. 29회. 목적물의 범위 23, 27회. 24회 또 나왔어요. 30회.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에 미치는 것, 부합문, 종물. 자, 기업. 저당권 설정 이전 종물이면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어. 그럼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이건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물이면서 분리 반출 안 됐어. 부합물하고 종물은요. 저당권 설정 전이냐 후냐를 따지 않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다 그랬죠. 이것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전 차이 미치지 않죠.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전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일단 기억니은 효력이 미치지만 디귿은 효력이 미치지 않죠. 25번 법률적으로 특별한 규정,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역시 부합물, 종물 물어보는 거죠. 기억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는 토지 위의 건물. 토지 저당권 효력은 그 위에 건물에는 미치지 않죠. 토지 위의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 광물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에 매설한 유류조장택과 이거 부합물이죠.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이건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로 압류된 후 차익 과실이죠. 압류하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런 식으로 차이하면 됩니다. 이건 토지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전세권자가 실지하여 등기한 임목, 이건 토지 전세권자 소유죠. 토지 저당권 효력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죠? 안 미치. 경우 미치는 건 니은, 디귿, 안 미치는 건 기억, 리을. 두 가지가 되겠죠. 26번도 또 나왔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 말하는 거죠. 1번 당사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는가? 있다.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협의 취득되었을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할 수 없다. 매매계약, 매매되면 일종이니까.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 징그럽죠. 이제 그리기도. 임차권 또는 지상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다.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예컨대 토지 수용 보상 같은 것들. 재산자가 설령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불상대할 수 있죠. 이 보상금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물상대가 인정입니다.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틀렸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과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다. 27번 저당권의 물상대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지수 딱 요 세 가지 매매, 임대차 안 돼. 멸실, 훼손, 공용지수 딱 요 세 가지 경우에 설정자가 받을 보상금 따위에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물상대위죠. 다만 이게 채무자에게 지급이 돼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혼합돼 버리는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다만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물상대에 인정된다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할 때 저당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물상대권을 행사해야 되죠.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한 경우에도 물상대권이 인정된다. 불려준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가 돼버렸어요. 그 후에 압류했습니다. 이때는 물상대이 안 되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면서 물상대해야 합니다. 3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보험금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상대해 할 수 있다. 지급 전에 압류함으로써 5번 또 나왔네요. 협의 취득 보상금 물상대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는 거 4번. 진짜 목적물 저당권에 미치는 범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8번은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 등을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첫째, 소유권 취득한 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다. 세 번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최우선 상황 청권이다. 기업, 저당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지요. 그죠? 제3취득자는 다시 한번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제3취득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또 최우선 상환받습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 당연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돈을 갖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대. 누가 있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경매 신청 전이나 후에 묻지 않는다. 경매 신청 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을 합니다. 옳은 질문이 됩니다. 제3취득자. 29번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우리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치권자를 제외하고 누가 경매를 넣든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1번 저당권부터 2번 저당권까지는 깡그리 소멸하겠죠. 그러나 유치권은 어때요? 소멸하지 않지요. 결국 옳은 것을 고르라면 지문이 하나밖에. 이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밖에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옳은 게 딱 하나니까. 전부 소멸하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그 찾으면 되죠. 1. 갑이 경매 신청했다. 2. 을이 경매 신청했다. 3. 병이 경매 신청했다.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갑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한 번이 답이 될 겁니다. 30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이 X토지에 또다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갑이 X토지 저당권 취득했으니 갑이 1번 저당권입니다. 그 후 병이 X토지 저당권이 아니라 2번 저당권.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지요. 나오죠. 2번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요.
그러면 등기 말소하지 않고도 소멸하죠. 3번 등기는 효력존속 요건이 아니지요. 따라서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번 간명의 저당권리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회복 등기할 수 있는데요. 그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차피 수배럴 운명이죠. 따라서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담보권의 경우에 불법 말소가 되고요.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됐을 때 회복 등기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만약 간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각과 을은 간명의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기 전에 등기보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존재할 때는 유용할 수 없다잖아요. 5번 틀렸죠.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으나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제3자가 존재한다면 유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정답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31번부터는 전화형태로 나오는 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3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